한국 국적 취득 면접 시험 대비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험은 한국 국민이 되기 위한 여정에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모아 한국어로 된 모범 답변과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법률, 역사부터 문화,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면접관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연스럽고 명확하게 답변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듣기와 동시에 따라 말해보면서 억양과 발음에 익숙해지시길 권해드립니다.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뜻을 이해한 뒤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해보세요. 그래야 실제 면접에서 더 자신감 있고 진솔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긴 영상으로 새로운 질문들을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투표 및 개표 과정을 감독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물건을 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 상담을 하거나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샀는데 품질이 나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합니까?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에 전화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시장에서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감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보기관은 어디입니까?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귀화 허가를 받으려면 어느 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법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이름을 바꾸려면 어디에 신청해야 합니까?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체류 자격외의 활동을 하거나 불법 취업을 하였다면 무슨 법을 위반한 것입니까?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내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은 무엇입니까? 출입국 외국인청 사무소입니다. 보건소와 병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보건소는 질병 예방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고, 병원은 환자의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곳입니다. 지역의 공중보건 향상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입니다. 우체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편지나 택배 보내기, 우표 구입, 예금 및 보험 등 금융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설립된 기관은 무엇입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징집, 소집 등 국가의 병무행정을 관장하는 공공기관은 무엇입니까? 병무청입니다. 화재 예방 진압 등의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행정기관은 무엇입니까? 소방서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두 단위 및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각각 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은 무엇입니까? 교육청입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한국의 정식 국명, 국호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을 말해보세요. 한글, 한복, 무궁화, 한옥, 김치, 태극기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가진 꽃은 무엇입니까? 무궁화입니다. 일제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여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은 무엇입니까? 3.1절, 3월 1일입니다. 우체국에서 택배를 보낼 때 무엇을 작성해야 합니까?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와 보내는 사람의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우편 업무를 맡아보는 정보기관은 무엇입니까? 우체국입니다. 한국의 위무교육은 어디까지입니까?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으로 총 9년입니다. 지역교육을 담당하며 학교 운영과 학생 지원 등 교육정책을 실제 현장에서 관리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교육청입니다. 국가 전체의 교육정책을 세우고 교육과정을 정하는 중앙정보기관은 어디입니까? 교육부입니다. 기상청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날씨를 예보하고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를 감시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일을 합니다. 대기를 관측하고 예보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은 무엇입니까? 기상청입니다. 화재 예방 진압 등의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행정기관은 무엇입니까? 소방서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병역 의무를 지게 됩니까? 보통 만 18세부터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만 28세 또는 30세까지 입영해야 합니다. 병무청의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까? 병역 판정 검사, 입영 통지, 병역 자원 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징집, 소집 등 국가의 병무행정을 관장하는 공공기관은 무엇입니까? 병무청입니다. 통계청이 조사하는 대표적인 통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구주택 총조사, 물가 통계, 고용 통계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은 무엇입니까? 통계청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경찰청 사이트 이름은 무엇입니까?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 LOST11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당 교통수단의 유실물 센터에 연락하거나 LOST11 사이트에서 조회합니다. 112에 신고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전화통화로 신고할 수 있고, 문자 메시지나 112 신고 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이익을 도모하고 소비 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은 무엇입니까? 소비자기본법입니다. 후삼국 시대를 통일한 왕건은 옛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나라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고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법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헌법입니다.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위원들을 소환하고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주민소환권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교통비를 현금이나 동전으로 결제합니다. 그 외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통카드입니다. 국가의 행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헌법소원입니다.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을 만들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국회입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35년간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다가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광복절입니다. 조선 세종 때 만든 물시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자경루입니다. 삼국 통일을 완성한 왕은 누구입니까? 문무왕입니다. 법원, 주민센터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한 날을 확인해주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날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확정일자입니다. 조선시대의 학자이자 정치인이며 신사임당의 아들로 5천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율곡 이이입니다. 한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의 체류 관리 및 난민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법은 무엇입니까? 출입국관리법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은 누구입니까? 반기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중국 상하이에 설치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일자리 등 고용노동 관련 업무를 하는 부처는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입니다.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현충일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6월 6일이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조선시대에 임금이 왕위에 있는 동안 일어난 일과 그 밖의 여러 사실 등을 정리한 기록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조선왕조실록입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작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용증입니다. 독립운동가 중 민족 지도자이자 교육자로서 독립협회와 신민회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안창호입니다. 범죄를 예방 및 진압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경찰서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첫 생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돌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태조 이성계입니다.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범죄의 위심을 받는 사람, 피의자에게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검사. 많은 인원이 두 편으로 나뉘어 양쪽에서 줄을 잡아 당겨 승패를 겨루는 경기는 무엇입니까? 줄다리기. 1910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은 무엇입니까? 한일병합조약. 세계인이 부르는 대한민국의 이름, 코리아는 어떤 나라에서 유래되었습니까? 고려. 임진왜란에서 일본의 침략에 맞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마지막 전쟁인 노량대첩에서 전사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순신 장군. 한옥에서 방과 방 사이를 연결하며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나무 판자를 깔아 만든 공간은 무엇입니까? 마루, 대청마루입니다. 한복을 입을 때 여자들이 머리 위에 쓰는 장식용 모자로 주로 결혼식 등 특별한 날에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족두리입니다. 조선시대 성인 남자가 머리에 쓰던 모자로 주로 양반들이 외출할 때 상투 위에 썼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십니다. 조선시대에 결혼한 남자가 머리카락을 정수리 위로 끌어올려 뭉쳐놓은 머리 모양을 무엇입니까? 상투입니다. 한복을 입을 때 추위를 막거나 예의를 갖추기 위해 가장 바깥에 입는 긴 겉옷은 무엇입니까? 두루마기입니다. 설날에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드리는 인사는 무엇입니까? 세배입니다. 돌아가신 조상의 넋을 기리며 음식을 차려 정성을 보이는 예절은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여 법을 만들고 국가의 예산을 심의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국회입니다. 강도,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한 재판은 무엇입니까? 형사재판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하는 재판은 무엇입니까? 민사재판입니다.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평소에 일정한 돈을 조금씩 납부하고 실제 위험이 닥쳤을 때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험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일촌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이 무엇입니까? 운전면허증입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 북한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6.25 전쟁은 남한과 북한 중 어느 쪽이 침입하여 발생한 전쟁입니까? 북한이 침략했습니다. 1905년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서 강제로 체결한 조약은 무엇입니까? 을사늑약입니다. 삼국시대 중 화랑제도를 정비하였고 한국 최초의 통일을 이룬 나라로 경주에 있는 문화재로 불국사, 석굴암, 다보탑 등을 가지고 있던 나라는 어디입니까? 신라입니다. 조상이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며 음식을 차려 조상에게 드리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제삿날입니다. 일본이 1910년 8월 29일 강제로 합병조약을 반포하며 대한민국이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을 뭐라고 합니까?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이 낭독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독립선언서입니다. 1919년 서울 탑골공원에서 수천 명의 학생과 시민이 모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일제의 압박에 저항했던 대규모 만세운동은 무엇입니까? 3.1운동입니다. 2000년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통장. 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범칙금. 고충의 처리와 이에 고관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부패 방지, 부패행위 규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무엇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기본적 의무 중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재산권 행사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 대조영이 고구려 영토에 세운 나라는 무엇입니까? 발해입니다. 개천절은 몇 월 며칠입니까? (10월 3일입니다) 당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개천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군왕검입니다. 수도를 한양, 지금의 서울로 옮기고 조선을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이성계입니다. 과거 식민지 지배와 독도 문제로 갈등이 있지만 경제 문화 교류가 활발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화랑제도의 인재 양성 방법과 석굴암, 불국사, 다보탑으로 유명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신라입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 16년 만에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직접 참여하는 선거제도는 무엇입니까? 대통령 직선제.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 계층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4대 보험은 무엇입니까?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 청구권, 사회권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활 능력을 강화하고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경제적 약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무슨 원리입니까? 사회국가 원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 5가지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주권, 자유민주주의, 사회국가,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 국민들의 모금으로 일본의 진나라 빚을 갚아 국권을 되찾고자 한 운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에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이 있습니다.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강제로 합병조약을 반포하는데 이날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인데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고종 때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은 무엇입니까? 강화도 조약입니다. 임진왜란 때 3만의 왜군이 공격해왔으나 의병 곽재우 등이 합세하여 왜국을 물리친 싸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진주대첩입니다. 외국 상인과 무역이 활발했던 고려의 국제무역항은 무엇입니까? 병난도입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대조영이 고구려 사람들을 이끌고 옛 고구려 땅인 만주에서 세운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발해. 고구려를 잇는 발해를 세워 고구려의 기상과 문화를 이어간 왕은 누구입니까? 대조영. 헌법재판소는 몇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까? 아홉 명입니다. 법원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중 재판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판사입니다. 한옥 지붕의 끝부분이 기둥 밖으로 나와 있어 햇빛을 가리고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아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처마입니다. 전통 한옥의 지붕을 덮기 위해 진흙을 구워서 만든 재료는 무엇입니까? 기와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엇입니까? 제헌절 7월 17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엇입니까? 광복절 8월 15일입니다. 어린이날 5월 5일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방정환입니다. 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일깨우고자 제정한 기념일은 언제입니까? 어버이날 5월 8일입니다. 현충일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한국전쟁 전사자들을 비롯하여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날로 6월 6일입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은 어떤 기념일입니까? 한국 군대의 창설과 발전을 기념하여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국경일 외에 다른 기념일 중 나무 심기를 통해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은 무엇입니까? 식목일 4월 5일입니다.
한국을 상징하는 노래의 이름과 뜻을 설명해 보세요. 애국가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한글의 옛 이름은 무엇입니까? 훈민정음입니다. 당신이 직접 운전해서 집을 가야 하는데 술을 마셨다면 어떻게 집에 돌아가겠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합니다. 아파트에서 밤늦게 크게 노래를 부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층간소음은 이웃 간의 큰 갈등과 피해를 유발합니다. 공공장소에서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사찰이나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예절은 무엇입니까? 조용히 해야 하고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주민센터나 정보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민등록등본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외국인이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는 증명서는 무엇입니까? 여권입니다. 화랑제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한 신라의 왕은 누구입니까? 진흥왕입니다. 특정 분야의 일정한 전문성 혹은 전문가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증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격증입니다. 취직을 위해서 자신의 학력 경력 등을 적은 서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력서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따려면 어디에서 시험을 봅니까?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봅니다.
이사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것을 관할 관청에 알리는 절차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이사 후에 새로운 곳으로 주소를 옮겼다는 것을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분실했거나 정보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국인 등록 14일 이내에 출입국 외국인청에 신고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방송과 통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학교 수업을 보충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교육방송은 무엇입니까? EBS입니다. 선거에서 부정한 방법이나 불법 행위를 발견했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라의 청소년 수련단체 이름은 무엇입니까? 화랑도입니다. 광개토대왕이 나라를 크게 넓힌 나라는 어디입니까? 고구려입니다. 만주로 영토를 크게 확장한 고구려 왕은 누구입니까? 광개토대왕입니다. 대한민국 이전의 나라 이름을 한 개 말해보세요. 고조선입니다. 거북선을 이용해 왜구를 물리친 조선시대 장군은 누구입니까? 이순신 장군입니다. 우리 민족의 시조이며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군왕검입니다. 삼국을 통일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통일신라입니다. 한국 최초의 국가 이름은 무엇입니까? 고조선입니다.
해동성국이라고 불린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레입니다. 밤늦게 도둑이 집 안에 들어왔을 때 어디에 전화해야 합니까?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경찰서 112에 전화해야 합니다. 사기나 폭행, 강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또는 이를 목격한 때에 필요한 공공기관은 무엇입니까? 경찰서입니다.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예절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뛰지 않게 하고 밤늦게 세탁기나 청소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합니다. 한국인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은 누구입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이사할 때 침대나 책상 같은 대형 가구는 어떻게 버려야 합니까?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구입해 붙인 후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계란 껍데기나 닭뼈, 소뼈 같은 것은 어떤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합니까? 달걀 껍데기와 동물의 뼈는 일반 쓰레기이므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만약 쓰레기 무단 투기로 과태료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지서의 가상계좌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이 허용됩니까? 종량제 봉투 사용 및 분리수거가 필수입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 사용하는 봉투는 무엇입니까? 종량제 봉투입니다. 해양 사고나 해상 범죄를 신고하는 번호는 무엇입니까? (122번입니다) 인터넷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118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을 봤을 때 몇 번으로 전화해야 합니까? 119입니다. 불이 났거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전화해야 합니까? 119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범죄 신고는 몇 번으로 해야 합니까? 112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고구려에서 북진 정책 등을 통하여 영토를 확장시킨 임금은 누구입니까? 광개토대왕입니다. 고려말 중국의 사신으로 갔다가 목화씨를 들여와 고려 사람들의 의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 인물은 누구입니까? 문익점입니다. 국가기관인 검사가 개인의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법원에 구하는 재판은 무엇인가요? 형사재판입니다. 국가 공권력과 사회적 차별행위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구제해주는 곳은 어디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모든 국민이 환경을 보존하고 오염시키지 않을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환경보전의 의무입니다. 후고구려의 궁예를 물리치고 고려를 세운 후 분열된 민족을 재통일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왕건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하나이며 국방부 소속으로 징집, 소집 따위의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병무청입니다. 한국 유역의 자리를 잡아 농사짓기에 유리하였고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기에도 좋아 일찍이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는 무엇입니까? 백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은 누구였나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외교고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리 정부가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독도입니다. 정부나 기업 등이 돈이 필요할 때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증서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채권입니다. 행정부의 2인자로서 대통령을 도와 행정부의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무총리입니다. 소득원을 잃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국민연금입니다. 장례식에 갈 때 위로하는 뜻에서 주는 돈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조회금이라고 합니다. 국가기관인 검사가 개인의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법원에 구하는 재판은 무엇인가요? 형사재판입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든 조직으로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심신을 수련하던 조직은 무엇인가요? 화랑도입니다. 1960년 3월 15일 자유당 정권이 선거에서 개표를 조작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게 된 사건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3.15 부정선거입니다. 1960년 3월 15일 자유당 정권이 선거에서 개표를 조작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게 된 사건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3.15 부정선거입니다. 일제시대의 중국 홍커우 공원에서 도시락 모양의 폭탄을 던져 일본 총사령관을 처단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윤봉길 위사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군왕검입니다. 수도를 한양, 지금의 서울로 옮기고 조선을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이성계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민입니다. 과거 식민지 지배와 독도 문제로 갈등이 있지만 경제 문화 교류가 활발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화랑제도의 인재 양성 방법과 석굴암, 불국사, 다보탑으로 유명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신라입니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민주주의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적혀있는 공적인 문서로 집이나 땅,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자가 실제 주인인지, 은행에 빚이 없는지, 압류 등 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등기부등본입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의 체류 관리 및 난민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은 무엇입니까? 출입국관리법입니다. 국가들 간의 외교 등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외교부입니다. 한국에서 5년마다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행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선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산재보험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4년입니다. 더운 여름철에 닭의 인삼, 대추, 찹쌀 등을 넣고 푹 고아서 먹는 우리나라의 전통 보양식은 무엇입니까? 삼계탕입니다.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바위 섬으로 옛날에는 우산도로 불렸으며 일본과의 영토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섬은 어디입니까?
독도입니다.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방정환입니다. 대한민국의 화폐 중 만원권에 인쇄되어 있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세종대왕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위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제주도의 제일 높은 산은 어디입니까? 한라산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기념일이며 부모님께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어버이날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체규 자격 외의 불법 취업 활동을 하였다면 무슨 법에 위반이 되나요? 출입국관리법 위반입니다. 행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헌법소원입니다. 고려 말의 장수였던 인물로 고려 왕조를 무너뜨린 후 새로운 왕조를 세운 뒤 한양을 도읍으로 정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성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과 관련 있는 건국신화는 무엇입니까? 당군신화입니다. 법관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삼심제도라고 합니다. 고려시대 사찰 흥덕사에서 만들어진 인쇄물이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인쇄된 이 책은 무엇입니까? 직지심체유절입니다. 민주국가에서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인가요? 입법부입니다. 고려의 학자 김부식이 유교적 관점에서 만든 삼국시대에 관한 가장 오래된 역사서 이름은 무엇입니까? 삼국사기입니다. 국가의 통치체제에 대한 근본 원칙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한 우리나라 최고 기본법은 무엇입니까? 헌법입니다. 법관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삼심제도라고 합니다. 국방 및 안보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국방부입니다. 외국인에게 필요한 정보나 상담은 몇 번으로 문의합니까? 1345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판단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어떻게 귀가해야 합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불러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음주운전이라고 하며 이는 불법입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설립된 기관은 무엇입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적 취득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다가오는 면접을 더 자신 있고 잘 준비된 상태로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진솔한 말로 답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리며 함께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과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도 준비 중인 질문들이 아주 많으니 다음 영상들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면접 준비 잘하시고 원하시는 결과를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